바이든이 한국에 갑자기 5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즉시 입금해주겠다며 태도를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뒤통수를 치며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부터 공짜 돈을 뺏어와 이 미국인 유권자들에 자랑하여 이 자신의 지지율을 올릴 궁리만 하던 바이든이 갑자기 한국에 말도 안 되는 파격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전 세계 대부분의 외신들이 한국이 부럽다며 미국의 엄청난 제안을 한국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한국이 대반전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전혀 예상 못한 파격적인 행동에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은 물론 이 바이든은 정치 생명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파이더 샌들러의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1970년대 최악의 위기와 유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0일 낸시 라자르 파이퍼 샌들러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는 이 폭스 비즈니스 방송 마리와와의 아침에 출연해 연방준비제도 이 페드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차 효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의 영향을 완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라자르는 이어서 사람들은 2008년이나 2020년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1973에서 1974년 사이 그리고 2021년에 가깝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라자르는 매우 울퉁불퉁한 롤러코스터지만 방향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제 전문지 포춘은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다가올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 JP모건 및 골드만삭스 연구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JP모건은 보고서를 내고 미국 증시가 겪어야만 했던 올해의 리스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며 주식시장 전망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영화 촬영장 대신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14일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간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께 대기업 스튜디오 사무실과 방송사가 밀집한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넷플릭스, 디즈니, 디스커버리, 워너 등 대기업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 연맹과 새 계약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협상이 결렬되자 전날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배우조합의 파업은 1960년 이후 무려 43년 만으로 이 프렌 드레셔 작가조합 회장은 이번 파업과 협상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탐욕스러운 과대망상증 환자들에게서 이 상황에 지배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 모두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엔터업계에 종사하는 수백,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 엔터업계가 초비상사태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예비군 3,000명을 동원해 유럽에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유럽 사령부의 책임 지역 안팎에서 대서양 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현역 군인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동원된 예비군은 현역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지원을 받게 되며 유럽에 배치되는 예비군의 가족과 부양 가족에게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유럽에 주둔한 미국 병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징후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7%에 육박했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40%까지 추락했고 이 바이든을 쫓아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무려 5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요. 이번에 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폭락할 때마다 한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면 이 지지율이 오르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바이든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이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특혜를 주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뉴욕주에 앞으로 최대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이상을 들여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 지원금 규모가 한국 기업들의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기업에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정부 지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및 가동의 속도를 낸다면 자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직접 경쟁하며 고객사 물량 수주와 시장 점유율을 두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기존에 바이든이 약속했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조건을 내걸면서 더욱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 복지 증진과 노조 활성화 등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기술업체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 3천만 달러, 약 4,03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업체 넬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주 연방동부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6일간 심리 끝에 21일 이런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무려 250조 원을 투자해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고 있는 곳으로 텍사스 현지 주민들은 연일 삼성을 외치며 심지어 텍사스 한 주류 회사는 삼성이 우리 마을을 살려줘서 감사하다며 삼성을 위한 기념 맥주까지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이재용 삼성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났고 이 반대로 미국은 초비상사태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날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최정우 회장과 만나 일자리와 성장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첨단 기술 혁신, 핵심 광물, 청정 에너지 솔루션 등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바이든은 이 글을 보더니 격하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폭탄 발표에 이어 곧 캐나다는 엄청난 중대 결단을 내렸는데요. 캐나다가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에 줄 알았던 8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다는 보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방문해 국산 잠수함에 직접 승선하고 조선소를 둘러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지난 5월 방한에 조선소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국내 잠수함 현황과 건조시설을 다시 둘러보는 것으로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방문했다는 것은 이미 사실상 캐나다가 한국으로 확정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캐나다가 미국까지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E 3000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자망 시간을 늘리고 수직 발사관도 있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도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캐나다 해군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특히 선내에 많은 기능이 자동화되어 있어 잠수함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미국 대신 캐나다가 전기철 거점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제쳐두고 한국에만 파격 제안을 하며 러브콜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대신 캐나다가 북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겠다며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일본보다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양상 능력을 지닌 한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방정부는 법안 발의에 앞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를 단행한 3개 중국 기업의 투자 철회를 명령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만 캐나다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3개 배터리 회사가 폭넓은 공급망을 자랑하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 핵심 소재 기업도 다수 포진했고 이들의 기술력은 단연 독보적인 세계 1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는 LG에너지솔루션 캐나다 합작 법인에 무려 15조 원이라는 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캐나다 총리는 한국이 G7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